안녕하세요.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멘토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1류 위험물하고 제2류 위험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나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3류 위험물 정리를 해서 총 3페이지를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류 위험물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지난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3류 위험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A4 용지를 가로로 한번 놓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내용들은 그 필수 암기 사항 하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큰 틀만 갖고 오고, 그 큰 틀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찝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 두 가지 교재에 모두 세부적인 특징들, 각 위험물들의 세부적인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류하고 2류, 그리고 뭐 3류, 끝에 6류까지 해서 제가 반응식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이 반응식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써드리지 않고 있어요. 써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반응식이 자료화돼서 네이버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이름은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위험물만 치셔도 이 카페가 나올 거예요. 맨 위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자료를 받아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반응식까지 다 적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적어드리는 거는 제가 좀 패스를 했고요. 제가 언급했던 그런 반응식들은 다 여기 이 반응식 자료에 다 들어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3류 위험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3류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에요. 제 3류 위험물을 보시면은 류별로는 제 3류가 류별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성질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좀 길지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해서 이 품명들에는 뭐가 있냐?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해서 지정수량 10kg이고 위험 등급 1등급이다. 그리고 황린 같은 경우에는 20kg 위험 등급 1등급이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해서 50kg이고 2등급이다. 그리고 금속의 수소 화물, 그리고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해서 300kg 3등급.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서 염소와 규소 화합물 해서 뭐 이렇게 지정수량이 있고 3등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위험 등급은 시행규칙 별표 19 뒷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서 2류 위험물은 없었잖아요. 근데 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에 염화 규소 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라. 되셨죠? 다음 이제 암기법으로 해가지고 칼라 알랄 잠깐 쉬었다가
황, 끊고 알류, 끊고 금금칼 해서 1, 2, 5, 300이라고 했어요. 1, 2, 5, 300 같은 경우에는 지정수량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지정수량. 그리고 칼라, 알랄, 잠깐 쉬었다가 황 해서 끊고 알류, 금금칼 이렇게 끊었던 이유가 뭐다? 여기 위험등급으로 나눴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정수량이 여기는 10kg인데 황리는 20kg이다. 20kg이다. 여기는 10kg이고 이것 때문에 잠깐 쉬었어요. 왜? 둘 다 1등급이니까. 1등급이라 나누진 않고 칼날, 알날, 잠깐 쉬었다 황, 끊고 알류, 끊고 금금칼 해가지고 1, 2, 5, 300 1, 2, 5, 300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이제 정의를 좀 나타냈습니다.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자, 근데 어떻게 나눠지냐 보면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성 물질을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서 제가 잠시 뒤에 A4 용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때 요 자연 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 나눠서 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공기와 접촉하여, 얘는 자연 발화성은 공기와 접촉하여입니다.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금성 물질은 금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며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호액이 뭐냐면은 이러한 물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액체나 뭐 약품 이런 속에다가 놓고선 저장하는 그 액체를 보호액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보호액은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칼륨하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등유, 경유, 파라핀 등의 석유류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수분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고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놈들 속에다가 놓고 저장을 한다. 되시겠죠? 다음 그 황린 같은 경우에는 pH 9인 약알칼리성 물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포스핀 pH3라고 합니다. pH3. 요놈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놓는데, 자, pH9에 대해서 소문자 P에 대문자 H입니다. 요거 구분해서 잘 암기를 해주시고요. 가끔 저한테 문의가 오는데 그냥 물만 적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물만 적어도 정답 처리가 될 수는 있는데 물에도 이제 산성기가 있고 알칼리성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약 알칼리성의 물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다 적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요거 다 적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헥세인 여기다가 넣어서 저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액 같은 경우에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은, 자, 공통성질 및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통성질에서 1번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2번 자연 발화성 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으로 연소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3번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으로 발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4번 산화제와의 혼합 시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 취급 시의 유의사항 보시면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공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저장할 경우 보호액 표면의 노출에 주의한다. 3번 다량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참고하시고 필기 준비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류 위험물이 어떻게 3류 위험물로 판정이 되나 해가지고 시험 방법하고 판정 기준이 1류와 2류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요 세부 기준에 10조에서 12조 요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류 위험물의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의 시험 종류에는 자연 발화성 시험하고 금수성 시험이 있고 시험 항목에는 이렇게 자연 발화성 시험과 그리고 물과의 반응성 시험 해가지고 이러한 시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류, 2류 마찬가지로 3류도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세부 기준 들어가셔서 이 시험들에 대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치 부분만 좀 신경을 쓰자. 그러면은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3류 이제 위험물 이렇게 적으시고 요 놈의 대표적 성질을 보시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봤죠. 금수성 물질과 자연 발화성 물질의 정의를 봤는데 자연 발화성 물질의 정의가 뭐였죠? 공기,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그리고 금수성 물질은 뭐였다?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며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다 라고 앞서 정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요 제3류 위험물 같은 경우 이제 류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품명을 한번 적어 볼게요. 품명을 한번 적어 보면 어떻게 적는다고 그랬죠? 이거 점 찍으면 안 돼요. 점 찍고 끊고 끊고 금금칼 해가지고 1, 2, 5, 300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다 지정수량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게 뭐냐면은 얘는 1등급 그리고 얘는 2등급 그리고 얘는 3등급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얘는 지정수량 얘까지 이렇게 해서 R까지가 10kg이고
황린 같은 경우에는 20kg이다. 그래서 1, 2, 그리고 알류는 50kg이다. 알류, 금금칼은 300kg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나눠주시면 됩니다. 칼라, 알랄, 잠깐 쉬었다 황, 끊고 알류, 끊고 금금칼 해서 이유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고 1, 2, 5, 300 이렇게 지정수량이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명을 한번 완성을 시켜보면 칼은 칼륨, 나는 나트륨, 알은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또 알은 알킬 리튬, 그리고 황은 황린, 이류에서 정린이 있었죠. 동소체의 관계 황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은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다음 유는 유기금속, 속이 왜 두 번 써져? 유기금속,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그리고 금속의 수소화물, 또 금속의 인화물. 다음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명까지 다 나눠놨고요. 여기서도 이제 화학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화학식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칼륨은 K, 나트륨은 Na, 그쵸? 알킬 리튬에는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메틸 알루미늄,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여기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물질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메틸이 트라이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래서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H3 3개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플러스 3에 저기 물질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의 물질이다 보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AL입니다. 3 플러스의 물질이고 CH3가 1 마이너스 1은 생략할 수가 있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물질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합쳐지려면 얘가 2개가 더해서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는 3이 여기로 올 거고 1이 이제 여기로 올 거예요. 그래서 AL 해서 CH3가 3개 이렇게 해서 화학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놈이 앞에 마이너스인 놈이 뒤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AL, CH3 3개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된다. 원래는 요게 맞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AL, CH3가 3개
요게 이제 트라이 메틸 알루미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틸이니까 C2H5라는 놈이 나오겠죠. 그래서 AL 해서 AL C2H5가 3개 이 놈이 이제 트라이 에틸 알루미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C2H5 3개, 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원칙상으로는 플러스인 놈이 앞에 쓰고 마이너스 있는 놈을 뒤에 쓰다 보니까 이러한 화학식이 나오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알킬 리튬을 좀 볼 건데 알킬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자, 종류가 이제 부틸 리튬이 있고 그리고 메틸 리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면 C4H9 해서 Li 해서 이렇게 부틸 리튬이 있고요. 메틸 리튬은 CH3Li 이렇게 해가지고 메틸 리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식을 정리해 주시고 이제 황리까지만 화학식 정리할게요. 황리는 뭐다? P4다. 정리는 P였죠. 4P 아닙니다. 정리는 P, 황리는 P4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1등급까지만 일단 적었습니다. 적었고 다음 이제 설명을 요 부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은백색 광택이 있는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이다. 이류에서 마그네슘하고 철도 같았죠. 나트륨도 마찬가지. 은백색의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 경금속이다. 같아요. 특성이 경금속이고. 자, 그리고 요 놈은 아까 전에 어디다가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보호액이 경유, 등유, 그리고 파라핀 등의 석유류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한댔어요. 그 이유가 뭐다? 그 이유가 수분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고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요 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식으로 보면은 연소 반응식 산화죠, 산화. 연소 반응식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물과의 반응식을 아셔야 되겠죠. 물과의 반응식은 엄청나게 쉽죠.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면 수산화 금속이 나오고 이 금속은 요 금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그치, 수소가 나오겠죠. 수소. 이거 반응식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그리고 에틸 알코올과의 반응식, 요것도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트륨도 공통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아. 이렇게. 근데 칼륨과 나트륨은 이러한 놈이다. 이러한 놈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 이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시켰을 때 각각의 물질에 불꽃이 이제 그러니까 연소를 하면 불꽃이 나올 거잖아요. 그 불꽃에 대한 색상이 있어요. 불꽃 색상. 여기를 좀 정리해 보면 불꽃
색상. 불꽃 색상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시험에 나옵니다. 연소했을 때 뭐 보라색이었다. 연소했을 때 노란색이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떤 물질이냐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있고, 그리고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칼슘이 있고, 리튬 있고, 바륨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칼륨을 태웠을 때 불꽃의 색상이 어떤 색이다? 그치, 보라색. 보라색의 불꽃이 나온다. 그리고 나트륨은 노란색의 불꽃이 나온다. 다음 칼슘은 주황색의 불꽃이 나오고, 리튬은 적색의 불꽃이 나오고, 바륨은 황록색의 불꽃이 나온다 해서 요 불꽃 색상도 좀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나트륨도 이제 같은 특징이 있어요. 요거 같은 특징이 있으니까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같이 묶어서 가시고요. 자, 다음 트라이메틸 알루미늄하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이 있는데, 얘네는 다 이제 반응식 위주로 나와요. 반응식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뭐가 있다? 연소 반응식하고, 그 다음에 물과의 반응식이 나온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과 물과 반응식을 좀 구별하시고, 물과 반응할 경우 생성물이 뭐가 나온다? CH4인 메탄이 나오더라. 까지 메탄이 나온다. 왜? 메틸이니까 생성물로 메탄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연소 반응식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물과의 반응식을 아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물과 반응하면은 생성하는 물질이 에틸이니까 C2H6인 에탄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과의 반응식도 함께 알아두셔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됐죠. 자, 다음 알킬리튬을 보시면은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틸리튬하고 메틸리튬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은 한 요 정도만 명칭하고 화학식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황린을 볼 건데, 어디다가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치, pH9인 약알칼리성의 물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야? 이유가 포스핀이라는 pH3라는 요 놈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러한 알칼리성 물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한다. 이 P4라는 황린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류 위험물 설명에서 정린을 만들 때 뭘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치, 이 황린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황린으로. 어떻게? 250에서 260도씨로 공기를 없앤 상태에서 황린을 가열을 하면 뭐가 나온다? 그치, 정린이라는 놈이 나오게 된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 황린이라는 놈은 정린하고는 좀 다르게 자극성이고 맹독성이다.
맹독성의 물질이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는 발화점이 상당히 낮아요. 발화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몇 도씨로 낮냐? 34도씨로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가 확 일어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의 위험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황린의 연소 반응식이 이제 또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 반응식까지 찾아서 공부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황린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음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1류 위험물에서 무기 과산화물, 거기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 이렇게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비슷한 명칭이에요.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리튬이라는 게 있고 칼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Li가 되겠고 화학식이 칼슘은 Ca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거는 뭐냐면 그냥 리튬은 2차 전지에 사용이 된다. 리튬은 그냥 2차 전지에 사용이 되고 물과의 반응식, 그러니까 요 리튬과 칼슘은 물과의 반응식을 함께 알아두자. 리튬은 그냥 2차 전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튬은 2차 전지.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과의 반응식. 리튬도 마찬가지. 물과의 반응식. 모두 금속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수소나 금속에 수소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눌게요. 또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유기금속 화합물이 있는데 유기금속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명칭하고 화학식 정도만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자, 명칭을 한번 적어 볼게요. 다이에틸 아연이 있고 다이메틸 아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에틸납이라는 놈이 있고 다이에틸 주석이라는 놈이 있고 다이메틸 주석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가 아니고 지우자. 다이에틸 카드뮴, 그다음에 다이메틸 카드뮴이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다이메틸 수은이라는 놈이 있답니다. 뭐 암기해도 되고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 한 문제에 이거 하나씩 나와서 좀 볼 때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에틸 아연의 화학식은 ZN C2H5가 2개. 다음 ZN CH3가 2개. 사에틸납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PB 쓰고선 C2H4 4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다이에틸 주석 같은 경우에는 SN 그리고 C2H5 에틸이니까 요게 2개. 메틸 주석은 SN CH3가 2개.
다이에틸 카드뮴 하면은 카드뮴이 CD예요. CD. C2H5가 몇 개? 두 개. 다이메틸 카드뮴은 당연히 CH3가 나오겠죠? CD, CH3가 몇 개? 두 개. 다이메틸 수은은 수은이 HG니까 메틸이 CH3가 두 개. 자, 여기 뒤에 두 개가 붙고 네 개가 붙고 하는 거 주기율표하고 화학식 만들기 기초 화학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이 화학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쉽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기금속 화합물은 이러한 물질이 있고 그 각각의 화학식은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의 수소화물을 볼 건데, 금속의 수소화물 같은 경우에도 수소화 칼륨이라는 놈이 있고, 수소화 리튬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수소화 나트륨이라는 놈이 있고, 수소화 칼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화 알루미늄, 리튬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의 화학식을 적으면 잠깐만, 여기 칼륨. 자, 그래서 요 놈들의 화학식을 적어보면, 얘는 KH가 되고, 얘는 LiH가 되고, 얘는 NaH가 되고, 수소와 칼슘은 CaH2가 되고,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은 LiAlH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이 나온 이유, 기초화학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 K는 1족이니까 플러스 1가예요. 그리고 H도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 1이 아닌 마이너스 1로 작용을 해서 요 두 놈이 합쳐져 가지고 0이 되니까 그냥 한 개씩만 필요하면 된다. 그래서 KH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수소와 칼슘 같은 경우에는 CA가 2뿔이었고 H가 1-로 작용을 하니까 두 개가 더해져서 0이 돼야 되니까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돼? 그치,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서 CA에는 한 개가 붙고 수소에는 두 개가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 얘도 금속의 수소 화물도 뭐 어떤 물질이 있는지와 그 화학식을 좀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얘네들은 특히 뭐가 좀 중요하냐면 물과의 반응식이 좀 중요합니다. 반응식을 그 반응식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다 류별로 나눠놨어요. 그 반응식 자료를 거기서 수소와 칼륨, 리튬, 뭐 나트륨, 칼슘 뭐 이런 것들의 물과의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특별한 그 특징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눠볼게요. 다음엔 금속의 인화물 해가지고 인화 칼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화 칼슘이 있고 인화 알루미늄이라는 놈이 있어요. 인화칼슘과 알루미늄, 인화알루미늄. 그래서 인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CA3 P2가 되고요. 화학식이 CA3 P2가 되고, 인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P 이렇게 됩니다. 자, CA3 P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CA가 2뿔이에요. 2뿔. 그리고 P가 3-입니다. 3-. 요 두 놈이 합쳐져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 얘한테는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얘한테는 곱하기 2를 하면은 두 개가 6,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0으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요로 내려가고 여기 2가 요로 내려와서 CA3P2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기초화학 보시면은 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ALP 같은 경우에도 AL이 플러스 AL이 다시 마음이 급하다. AL이 3 플러스고 P가 3 마이너스니까 두 개 합치면 0이니까 하나씩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3 내려오고 3 내려오니까 두 개가 약분이 돼서 AL 한 개, P 한 개에서 요 화학식이 만들어진다. 다 기초화학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나칼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젓갈색의 고체이다. 젓갈색의 고체이다. 요게 이제 이 물질을 찾기 위한 그 보기의 설명 내용에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내용이고, 요 놈은 이제 중요한 게 물과의 반응식, 그리고 염산과의 반응식이 중요하다. 물과의 반응식하고 염산과의 반응식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물과의 반응식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물과 이제 반응해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가 생성되냐? pH3라는 포스핀이라는 맹독성의 가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해가지고 여기도 두 가지 물질이 나오죠. 중요한 두 가지 물질입니다. 이거 좀 여기다 올려놓을까? 뭐가 있냐면은 탄화칼슘이라는 놈이 있고요. 요 놈은 카바이드라고도 읽어요. 탄화칼슘이 카바이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탄화알루미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적어보면 탄화칼슘은 CaC2예요. CaC2. 그리고 탄화알루미늄은 Al4C3가 됩니다. 자, 요거 화학식부터 먼저 볼게요. 탄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Al이 3뿌리고 그리고 C가 4-로 작용을 해서 요 놈이 여기로 가고 요 놈이 여기로 가서 이 화학식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3+하고 4-하고 0이 되려면 여기다 곱하기 4, 여기다 곱하기 3 하면은 똑같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돼서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AL 내려와서 4, C 해서 3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루미늄이다. 이거 지울게요. 자,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탄화칼슘 화학식은 어떻게 나오냐? 자, CA는 2뿌리고요. 2뿌리고 C는 4-예요. 4-.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2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1이 와서 두 개가 아니지. 2가 곱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C2 4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자, CA가 2뿔이에요. 2뿔이고 이 C가 이렇게 삼중결합을 합니다. 삼중결합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삼중결합을 하게 되면 잠깐 다시 C는 팔이 4개라고 그랬잖아요. 팔이 4개. 그래서 얘랑 이렇게 3개를 만들어지고 얘가 하나 이렇게 남게 돼요. 남게 돼서 여기 전자 하나가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얘는 삼중결합에
전자 두 개가 모자르니까 E 마이너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E 마이너로 작용을 해서 이 CA 이뿔하고 더해져서 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0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얘 하나가 얘가 작용을 해가지고 CA C 두 개죠. C2가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화학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살짝 지우고 특성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탄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용기를 밀폐해야 되고 여기에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한다.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리, 은 이런 놈들과 반응하면 폭발성의 아세틸 리드가 생성이 된다. 아세틸리드, 아세틸레이드, 아세틸레이트 뭐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놈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을 찾기 위한 보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 물과의 반응식을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반응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CaC2에다가 이걸 적는 이유가 있어요. H2O 해서 CaOH 두 개에다가 더하기 C2H2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앞에 개수는 안 맞히더라도 일단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적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놈이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요. 아시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물질이 물과 반응했을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탄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물과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C2H2에 대한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연소 반응식도 어디에 있다? 반응식 자료에 다 있다. 다음, 그리고 반응식을 한 가지 더. 잠깐만요. 좀 지우고 할게요. 하여튼 반응식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물과의 반응식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까지, 그러니까 물과의 반응식도 알아야 되고 기체의 연소 반응식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질소와의 반응식도 아셔야 된다. 다 반응식 자료에 있다라는 거 되시죠? 다음 이 탄화알루미늄 마지막입니다. 탄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물과의 반응식 얘도 마찬가지로 탄화알루미늄이 있고 더하기 물이 있고 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고 여기에 생성되는 기체가 탄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CH4 메탄이 발생을 해요. 이 메탄에 대한 연소 반응식.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써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요한 것들은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살짝만 지울게요. 살짝만 지워서 빈칸에다 쓰시면 돼요. 살짝만 지워가지고 우리 시행규칙 3조
시행규칙 3조에 있죠.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행규칙 제3조에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은 염소화, 규소, 화합물. 그치, 맞아. 염소화, 규소, 화합물. 염소화, 규소, 화합물 맞아요. 앞서서 제가 그 표로 이제 잠깐만 한번 볼까? 에 보시면 염화, 규소, 화합물. 염화, 규소, 화합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염소화, 규소,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염소화, 규소, 화합물.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염소화, 규소, 화합물.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염소화, 규소, 화합물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이렇게 똑같이 정리하셔가지고 큰 틀의 중요한 부분들만 우선 공부를 하시되 이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필수 암기사항이나 기본서를 보시면서 각 물질들의 세부적인 특징들 요런 것까지 좀 공부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3류 위험물도 정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먼저 2장 정리한 거에 요거 1장 더 플러스 해가지고 3장 일단 들고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제4류 위험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